자, 경우의 수 거의 폈니? 오케이. 자, 이게 경우의 수는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그 뭐 대수적이나 함수적이나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엄청 복잡하고 뭐 힘든 내용들이 많았잖아, 솔직히, 그지? 자, 근데 여기 파트에서부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돼.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반전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단원이 돼요. 알겠지? 그럼 지금서 처음부터 듣는 걸 좀 잘 들어두면 이제 뭐 좀 쉬울 거야. 어떻게 보면은 기본 개념이 가장 밑바탕이 잘 되어 있으면 성적 내기 제일 편한 단원이거든요. 이 단원이 원래 확률과 통계 단원의 맨 앞에서 나오는 단원이라서 남자애들보단 여자애들이 잘해요. 여기를 꼼꼼하게 뭐 하나하나씩 따져가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주사위 하나를 던져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가 되죠. 동전은 앞뒤 2가지인 거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전이 섰어요. 이제 이러면은 수학이 이제 앞으로 계속 힘들어져.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던졌는데 대기권을 벗어나서 안 떨어졌어요. 뭐 이러면 이제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보면 돼. 오케이? 그럼 경우의 수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따져가냐면은 사실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를 하냐 안 하냐? 경우의 수 하죠. 그때는 뭘 가지고 놀았어? 중학교 때에는 수형도라는 거 기억나? 수형도? 순서상 찾을 때 수형도? 기억나요? 수형도는 이런 거지. 가지치기, 이렇게 가지치기 해 나가는 거 있잖아. 맞아?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걸 위주로 중학교 때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음에 4가지를 잘하면 돼. 알겠지?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 빼는지, 나누는지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물론 앞에서 이제 뒤에서 배울 컨비네이션이라든지 퍼미테이션이라는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사실 경우의 수로 다 사실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거를 좀 더 쉽게 간편하게 식처럼 표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그런 기호를 배우는 것 뿐인 거야. 자, 일단은 요것은 겨울방학 때 특강 들었냐? 경우의 수 들었어? 승희는 공부를 처음 듣는 거죠, 여기가, 그치? 그랬어요? 좋았어. 자, 그럼 경우의 수 이거 언제 더하지? 아니야? 또는 맞아. 자, 또는 5의 개념이 들어갈 때. 자, 그 다음에 들었다며.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죠? 이럴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제 곱하냐면 그리고의 개념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엔드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경우의 수가 36가지인 거예요.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 이해되지? 주사위 1개하고 동전 1개를 던졌어요. 그럼 몇 가지?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경우의 수를 곱하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얘랑 좀 비스무리한 게 있어. 뭐냐면은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게 36가지라고 했어. 그지? 그럼 주사위 1개를 2번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1개를 2번 던져. 12가지? 자, 12가지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이건 순서상을 보겠다는 거야. 처음 던진 것을 A, 두 번째 던진 걸 B라고 본다면, 처음에 던진 게 1이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게 6가지가 나오잖아. 그치? 2가 될 때에도 6가지, 3이 될 때도 6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6가지인 거니까 전체 몇 가지? 그렇지, 3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속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이랑 연속하여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황이해야 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나 똑같이 본다. 상황이해야 됐나?
그 다음에 언제 빼느냐,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사건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자, 이 나누기는 언제 가는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봐봐. A, B, C라는 세 개 문자가 있어. 자, 이 녀석을 일렬로 배열을 할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A, C, B도 있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건 A, C 이런 게 있고, B, C, A가 있고, C, A, B가 있고, C, B, A가 있어. 자, 총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C를 다 A로 바꿔, 이렇게. 다 바꿔버리면 얘랑 똑같은 게 여기, 그지? 그 다음에 AAB 또 어디 있어? AAB 여기 있죠? 얘랑 똑같고, 또 얘도 얘랑 똑같고, 맞아요? 그러면 ABC가 서로 다 다른 것이라고 봤을 때는 6가지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A랑 이 C가 A로 바뀌면서 A,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 A, B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것은 A1, A2 이렇게 놓고 이게 서로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배열을 쫙 했더니 6가지였는데 이 2개가 자리를 바뀌는 경우가 항상 2개씩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2개씩 있잖아, 이렇게. 맞아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항상 2개씩이 있으니까 그 2개를 한 가지로 보겠다라고 해서 나누기 2 이렇게 가는 거야. 상황에 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 나누는 거냐면 참고서나 잡서에 보면 이 나누기를 언제 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필기를 나중에 해놔야 돼. 자,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나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A라는 사건, 그래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상황이 돼?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A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은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 이야기는 결국 그 A라는 어떤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맥락이야. 상황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이렇게 읽을 거야. 자, NA가 뭐야? A의 원소의 개수지. 그치? 이것을 앞으로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은 A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경우의 수라고 읽을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니까 NAMB 더해주고 뭘 빼줘?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이때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게? 그렇지. 그 A 그리고 B잖아, 그치? 그것을 사건으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렇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게 뭐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집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본 거야. 알겠지? 자, 요거 다음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알겠죠? 오케이.